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기는커녕 이제 5차 핵실험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이제 각종 매체, 특히 이제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계속 추가적인 핵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공언을 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또 이 풍계리에서 뭔가 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제 우선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에 이제 38로스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관측을 쭉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핵실험 장소에서 풍계리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관측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38로스에서 이렇게 관측해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좀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지금이라도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또 공식 성명을 냈거든요. 네네. 그걸 보게 되면은 북한이 아마 이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연장선에서 그런 능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5차 핵실험을 단행할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점차 약간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제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끝났습니다. 네. 북한이 물론 계속 방송을 통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했지만은 실제적인 도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논의되는 것이 동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네. 이게 보니까 사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의 노동 미사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노동 미사일이 보통 이제 한 800에서 1300, 1500km 정도 이렇게 날아가는데 지금 봐가지고 800km면은 800km짜리를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1300km짜리인데 각도를 좀 높여가지고 800km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대응한다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끝나는 순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얘기는 또 내부적으로는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선전 소재로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끄떡없다. 우리는 아무리 유엔에서 어떻게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우리 이게 능력이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또 국제사회에서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소용이 없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어떤 특별한 보여주기식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중요한 절기는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4월에 김일성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4월 15일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생일이라서 제일 중요한 이제 행사로 치러지고 있죠. 그래서 늘 하던 행사는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 앞두고 뭔가 군사적인 도발, 핵실험이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보통 이제 김일성 생일이나 이때는 보면 핵실험은 안 했어요. 보통 하게 되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2년도에 4월 13일이었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실패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혹은 장거리 미사일을 그때 한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미사일 능력을 또 과시하면서 또 일종의 김일성 생일을 맞아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일종의 축포 형식으로 해서 축제 분위기를 이제 올리면서 또 자신들의 체제 결속 또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4월 15일이면 이제 얼추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를 뭔가 좀 간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정도밖에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일반적으로 핵 개발 같은 걸 한다 하면은 국제사회가 비난하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나 핵 개발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 만들었다 하면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그런 압박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또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북한의 핵 능력이 이만큼 상당히 고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여차하면 우리도 그냥 핵 능력을 해가지고 힘으로 맞설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자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북한이 그럴 만한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가. 물론 이제 한 20년 이상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해 왔는 건 사실이죠. 네네.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은 상당히 또 과장이 끼어져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유의 그런 또 좀 과장, 선전, 선동 또 그걸 북한 내부의 체제 유지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무슨 뭐 실험 소식이나 이런 거 또 모형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 다분히 좀 약간은 좀 과장되어진 부분들이 좀 네.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참 한편 다행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하면은 그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북 제재도 하고 네. 각국이 지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교 라인도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 라인 특히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한중 우다웨이 중국 수석 대표와 만나가지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북 공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네.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했고 또 그 전주에는 이제 한미 또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미 한중 또 합치면 한미중 삼국 간의 이제 대북 공조에 대한 그런 그 협력을 이제 구축을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나라들 유럽도 그렇고 또 일부 국가들도 그렇고 그 유엔의 2270호에 따라 가지고 북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제사회 대북 공조 제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더 그 가시적인 이 효과로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변국들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제 북한을 향해서 제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그 이상의 대북 제재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제 대북 제재라는 것은 이제 계속 추가되니까 네. 지금 이제 핵실험이 이제 북한이 4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이제 대북 그 제재가 유엔 제재를 해가지고 쭉 해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가장 그 강한 그 강도의 대북 제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하나 이번 제재 같은 경우는 그 개별 국가들의 참여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또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게 되면은 뭐 이건 뭐 더 또 여기다 추가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유례 없는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북 제재의 영향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뭐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한테 좀 좋을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장 북한이 지금 그 중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수출품이 하나인 지금 석탄이 수출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석탄이 재고품이 쌓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 석탄을 싸게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네네. 그러면 그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활에 있어가지고 좀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고 네. 또 그거는 우리가 대북 제재하는 그 목표하고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는 거는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거든요. 그들이 뭐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비용 혹은 그들이 뭐 호화 사치품을 하는 거 이걸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수출품이 막히고 또 아무대로 이렇게 제재가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원료 말고도 그 원자재 말고도 다른 어떤 그런 그 제조업도 좀 막히지 않겠습니까? 교류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북한의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뭐 소비재나 일부 그런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 수산물도 이제 아주 북한의 중요한 그 대중 수출품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그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전보다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단기간이라는 것이죠.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그 북한 그 지도층들이 계속 그 달러 어떤 공급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이 한편으로는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는 뭐 일시적이자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역시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뭐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조를 하지 않겠죠, 이제. 그렇죠. 수입길이 막혔으면. 교수님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정말 살얼음 같은 남북 관계도 빨리 봄처럼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